박근혜 대통령이 세 번째 대국민 담화에 나섰습니다. 시민들은 반성 없이 국회에 공을 넘기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군산 BTL 하수관거 사업의 허위 공사 의혹이 결국 사실로 확인됐지만 정작 공무원들은 사법 처리 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FA 100억 원 시대를 연 기아 최용우를 비롯한 스타 선수들이 고향의 야구 꿈나무들을 찾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 헌법 조항 앞에 주권자인 도민들은 그저 말문이 막힐 뿐이었습니다. 자기 반성도 자기 책임감도 없는 정치적 수사 나열에 도민들은 또다시 절망하고 허탈해했습니다. 퇴진 요구를 모면하려는 셈법인지 모르겠으나 오히려 촛불 민심은 횃불로 타오를 기세입니다. 김하연 기자가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는 민심을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분노를 더 키웠습니다. 사퇴나 하야를 기대했던 시민들은 국회에 공을 돌리는 대통령 담화에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하야라 소리는 하나도 안 하고 저렇게 하려면 차라리 안 나온 게 나았지. 국민들이 더 분노만 사게 한 것 같아요. 특히 자신은 사심 없이 일해왔고 측근 관리를 잘못했을 뿐이라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는 큰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두 번의 담화와 달라진 게 없고 촛불 민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담화라는 거는 국민과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일방적인 이야기였잖아요. 그건 담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단체들도 탄핵 국면을 피하기 위한 정치셈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북시국회의와 민주노총, 참여자치 등은 성명을 내고 여야 합의에 따라 퇴진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분열을 야기해 시간을 벌려는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야가 퇴진 문제보다는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 놓고 뒤에서 시간 벌기를 하겠다. 담화 이후 여당은 탄핵 추진을 놓고 갈라지는 모양새지만 시민들의 촛불은 오히려 활활 타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촛불 민심을 더욱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계기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번 담화도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 민주노총은 내일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며 전북시국회의도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문형표 이사장의 보훈 인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등은 경질됐던 문형표 장관이 국민연금 이사장에 임명된 것은 복지부 장관 당시 삼성 합병을 성사시킨 공로를 청와대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 이사장은 실제 삼성 합병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국민연금공단 측은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역사 국정교과서 폐기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도내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개혁시민연대는 오늘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된 국정교과서는 예상대로 친일을 미화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며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군산 하수관거 민간투자 BTL 사업의 허위 공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2년에 걸친 경찰 수사를 통해서인데 정작 관련 공무원들은 사법 처리 대상에서 빠져 논란입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준공 도면에는 있는데 실제로는 없는 오수바지, 땅속에 매설했다는 관로 역시 도면에만 존재합니다. 경찰은 군산 BTL 하수관거 사업을 맡았던 시행사와 시공사, 감리업체, 도면을 제조사한 용역업체, 그리고 관련자 4명을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제대로 시공하지 않고 준공 도면을 거짓으로 작성한 관로만 최소 3km, 배수 설비도 400개에 달해 공사 금액으로는 40억 원에 이릅니다. 군산 BTL 하수관거 사업은 지난 2011년 준공 이후 부실공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부실공사 의혹이 처음 제기될 당시 군산시의 재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용역의 중간 결과만을 보고 서둘러 판단한 것인데 결국 이 재조사 용역마저 허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관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CCTV라든가 담당 계장하고 직원하고 같이 조사할 때 현지 확인이라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일단 하고는 있어요. 결국 시공부터 감리, 재조사까지 모두 허위나 부실로 밝혀졌는데 이를 감독했다는 공무원들은 정작 사법 처리에서 빠졌습니다. 특히 당시 재조사 용역은 삼선에 나선 문동신 시장에 대한 비판을 잠재운 핵심 자료로 검찰이 배후를 제대로 규명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아무리 자기 산이라고 해도 무단 훼손하면 자칫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다고 소나무 숲을 파헤친 땅 주인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주군 상관면의 한 소나무 숲. 수령이 적지 않은 소나무 60여 그루가 뿌리가 뽑힌 채 나뒹굴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 땅의 소유주가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다는 이유로 잘라낸 것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 숲이 울창한 그런 지역이었었는데 갑자기 휑해졌어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인가 하고 와봤더니 포크레인 발자국도 있고. 개발업자는 이렇게 50년 이상 된 소나무를 지자체의 허가 없이 무분별하게 벌목했습니다. 심지어 산림 보호를 위해 모든 형태의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보안림에서도 소나무가 훼손됐습니다. 현행 산지관리법은 산림을 개발하려면 자기 땅이더라도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것입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도 느닷없는 난개발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태양광 발전소가 무분별하게 난립하면서 우량 산림이나 농지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환경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완주군은 태양광 개발업자 임모 씨가 산림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의 사법 처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불법 산림 훼손지에 대해서 산림법에 저촉이 되므로 피의자 조사하고 참고인 조사를 해서 검찰에 이렇게 송치할 계획입니다. 자기 땅이라고 해도 허가 없이 무분별하게 개발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라북도는 조류 인플루엔자 AI 신고가 접수된 충북 음성의 종오리 농장에서 알을 들여온 것으로 확인된 정읍의 한 오리 부화장을 AI 전파를 막기 위해 다음 달 8일까지 폐쇄하고 부화 중인 오리알 75만여 개를 폐기 처분할 예정입니다. 또 최근 해당 부화장에서 오리 병아리를 분양받은 고창과 부안 정읍 등은 도내 오리 농장 16곳은 2주간 이동 제한을 명령하고 AI 감염 여부를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프로야구 최형우 선수가 국내 최초로 몸값 100억 원 시대를 열어 화제인데요. 우리 지역 출신인 이들 프로야구 선수들이 고향의 야구 꿈나무들과 만났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주의 야구 꿈나무들에게 매우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기아와 100억 원의 FA 계약을 맺은 최용우 선수와 SK 박정권, 삼성 신용훈 선수 등 프로야구 최고 선수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전주 진북초와 전주고 동문인 이들은 모교의 야구 꿈나무들에게 힘이 되어주고자 바쁜 와중에서도 시간을 냈습니다. 해주고 싶고 또 얘기해주고 그냥 옆에서 폼도 조금씩 봐주고 이러고 싶기 때문에 아마 은퇴하는 날까지도 은퇴하고서도 아마 계속 찾을 것 같아요. 선배들은 어린 후배들의 투구 폼과 타격 동작을 유심히 지켜보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수평으로 선배들의 조언에 어린 선수들도 자세 교정에 열심입니다. 10여 년 뒤 선배들처럼 국내 프로야구를 이끌 대표 선수로 성장하는 꿈도 무럭무럭 키워갑니다. TV에 보던 선수들이 여기까지 찾아와줘서 정말 감사하고 저도 좋은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스타 선배들의 방문은 어려운 환경에서 운동하는 야구 꿈나무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올해 국가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도내 중학교 3학년의 기초학력 미달률은 국어와 수학, 영어 세 과목 평균 5.43%로 4년 내리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국어와 영어 기초학력 미달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수확은 강원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도내 일반 가계 자산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지만 부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전국 일반 가계의 평균 자산은 2억 3,500만 원으로 전국 평균의 68%에 불과했고 전남에 이어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평균 부채는 3,800만 원으로 3년 새 25%가 증가했습니다. 도내 기업인들은 내수 부진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경영의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도내 기업 400여 곳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35%가 내수 부진을, 18.4%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라고 답했고 수출 부진과 경쟁 심화가 뒤를 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아시아 정상에 오른 전북현대 축구단이 다음 달 3일 도청 광장에서 팬 사인회와 축하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한 최강희 감독과 선수단에게 축하 전화와 축전을 보내 축하했습니다. 전주시는 조선 왕조실록 복본화 전시회를 내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한 달간 한국전통문화전당 3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합니다. 지난 9월 완료된 조선 왕조실록 복본화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추진돼 모두 1,202책의 실록이 4만여 장의 전주 한지로 복원됐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라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쌀 가공산업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국산 쌀을 재료로 하는 사업에 한해 전라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